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9일 저녁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종인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입니다.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은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김대호 그리고 차명진 두 후보가 한 말이 수준 이하다. 그 단어를 입 바깥으로 꺼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김대호 후보는 노인이 되면 다 몸이 아파서 장애인이 되니까 시설을 장애인도 쓰고 비장애인도 같이 써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애인이란 단어를 지칭한 것 같고, 이 차명진 후보는 세월호 유족과 관련된 스리섬이라든지 이런 말을 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유추할 뿐입니다. 그 단어를 문제 삼았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수준의 단어 선택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정치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토착외구라는 말입니다. 토착외구라는 말은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것은 모욕죄가 될 것이고 명예훼손도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인종주의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토착외구는 동족을 향해서 하는 말이므로 이것은 가장 비열한 용어입니다. 가장 비열한 용어고 그 말이 아주 나쁜 말입니다. 왜 구라고 했을 때 그 구는 한자로 쓰면은 갑골 문자가에 보면은 한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기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골 문자의 외구할 때 구는 뭐냐면은 몽둥이를 들고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패는 모습입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구라고 해서 보통 강도를 가리킵니다. 강도. 그런데 한국인을 향해서 멀쩡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일본 강도다. 한국에 살지만 일본 강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면은 인종주의고 인격 모독이고 무엇보다도 동족을 배신하는 겁니다. 일종의 민족 반역 행위죠. 그런데 이걸 공공연하게 쓰는 집단이 있습니다. 토착외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드디어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어준의 디스베이다 좀 어렵네요 라는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이 무슨 미래당이냐, 지금까지 해온 것이 전부 다 발목 잡기, 토착외구 그런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착외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토착외구는 한국인이 일본의 해적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을 위한 해적 노릇을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동족을 일본 도둑으로, 일본 강도로 몰고 일본을 편든 적이 없는 통합당을 완전히 일본의 친일파로 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방국인 일본 사람을 강도로 모는 삼중의 인종주의입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토착외구를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외국 기자들이 어떻게 번역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자파니즈 파이러시, 코리안 자파니즈 파이러시, 하여튼 그런데 이런 유의 발언을 만약 문명국가에서 하면요, 그것은 인종차별 발언이라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달고 다녀.
아무도 제대로 임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임자를 만약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이걸 언론이나 정부에서 정색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면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집니다. 유대인 차별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게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 정치인이구나, 더구나 여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이 반일 캠페인을, 이 문재인 정권이 반일 캠페인을 벌일 때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썼고, 더구나 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 이 사람이 약간 이 인종차별적 검은 머리 뭐 외국 검은 머리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황교안 대표를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째서 제1야당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극렬 극우 세력과 토착 외구 옹호 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가? 야, 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토착 외구 옹호 세력, 토착 외구 옹호 세력. 그런데 작년에 황교안 대표가 토착 외구 옹호 세력을 했습니까? 작년에 황교안 대표는 답답할 정도로 문재인 정권의 반일 캠페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징용공 배상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 판결을 가지고 지금 50년 동안 지켜져 오던 이 청구권 협정 한일 기본조약을 깨는 이런 판결에 기초해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대한 반일 선동을 하는데 왜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게 편성하느냐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비판을 했는데, 토착 외국 같은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에게 토착 외국의 대변인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으니까 드디어 당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인종주의적 발언을 했습니다. 작년에 어떤 이 친정부 단체는 창원 시내 중심지에 가짜 뉴스로 일본 편 만드는 조선일보는 언론의 탈을 쓴 토착 외구입니다. 경제 침략 일본 편 만드는 자유한국당은 아베당입니다. 1592년은 임진왜란, 2019년은 경제외란, 우리가 의병입니다. 이런 걸 써붙였어요. 이제는 또 조선일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토착 외구라고 하네요. 조선일보가 언제 일본을 위해서 강도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선 이참에 외구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외구는 뭐냐면은 13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이 한국, 그때는 한국은 고려가 조선으로 넘어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해안을 막 습격하고 다녔던 일본인 해적입니다. 특히 고려말 조선조에 피해가 많았어요. 심지어 해안을 상륙한 왜구가 당시에 고려의 수도인 개경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 통계를 보면은 수백 번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선조를 세우고 나서 우리가 왜구의 본거지를 공격을 해가지고 소탕전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즉 스시마, 대마도죠. 대마도를 점령하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왜구가 고려가 망하는 하나의 원인이었고 아주 중국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때 이 해적을 왜구라고 불렀습니다. 왜구. 그런데 나약하기 짝이 없는 황교안 대표가 왜구고 나경원 대표를 향해서 그 여자분을 향해서 토착 왜구라고 했어요. 이런 몰상식한 말을 이제 드디어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해찬 씨가 통합당을 향해서 토착 왜구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
나중에 토착외구라는 말, 또 적폐라는 말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저 스탈린식의 숙청을 하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섬뜩합니다. 이게 토착외구란 말 들으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토착외구라고 해놓고 재판 없이 죽여도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토착외구라고 하면은. 토착외구는 강도란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다른 강도도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 뛰는 한국인 강도란 뜻입니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외구 하는데 그 의미를 알면은,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김종인 대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자당 국회의원이 한 이야기를 문제 삼아서 제명하라고 합니까? 그것보다는 이해찬 대표 보고 물러나라 그래야죠. 사퇴하라 그래야죠. 아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정치인의 말로서 수준 이하인 토착외구라는 말을 한 이해찬 대표를 제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명진 제명하라 라고 이야기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저는 김종인 씨의 배포 같으면은 충분히 이해찬 제명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런 균형 감각을 좀 말해주지 않아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는 토착외구라는 반문명적, 인종차별적, 정치인으로서는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단어를 사용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제명하라 라고 엄중하게 이야기 한 번 하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